후에 버림받은 노인이 유언장에 남긴 특별한 메시지. 78세의 은지 할머니는 그녀를 버린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로움,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침묵의 복수에 이르는 이야기는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안동, 한국 중심부의 작은 도시 커뮤니티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지 할머니의 오래된 한옥집에서는 국화차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향기와 섞였습니다. 78세 노인은 깔끔하게 닦인 목재 바닥에 앉아 수놓은 방석 위에 다리를 꼬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누렇게 바랜 가족 앨범의 페이지를 어루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 사진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추석, 수학축제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민중과 유나, 그녀의 두 자녀가 순수한 기쁨의 순간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지금의 고요한 집안과 아프게 대조되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은지 할머니가 사진 속 인물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월은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듯 흘러갔고 그 사이 자녀들의 존재감도 사라졌습니다. 민중과 유나는 밝은 도시의 불빛과 약속에 이끌려 떠났고 그들은 단지 추억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방문 약속들만을 남겼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 피크닉의 장소였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열매가 익어가며 그녀의 삶에 스며든 회색과 대조적인 선명한 주황색을 뽐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아이들을 위해 추운 겨울에 만들었던 감과 계피로 만든 전통음료, 수정과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들이 사랑받지 못한 채 떨어질 것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고 그녀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자주 손자들이 이 정원에서 뛰어놀기를, 가을에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거나 타나바타의 대나무 나무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기를 꿈꿨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의 전화는 자주 오다가 드물어졌고 결국엔 전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날에는 꼭 돌아올게, 엄마라는 약속은 흐릿한 변명으로 결국은 안전한 침울로 바뀌었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가 전통 한국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능숙한 손가락은 익숙하게 그 화려한 천을 접고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민중과 유나를 위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을 포장했던가요? 이제 그 선물들은 보내지지 않고 잊혀진 찬장 속에서 먼지를 쌓고 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가면서 한옥 집 바닥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은지 할머니의 예로운 마음을 향해 뻗는 어두운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켰고 그 부드러운 빛이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만트라가 된 문장입니다. 내일은 그들이 전화할지도 몰라. 내일은 그들이 집에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안동의 작은 마을을 밤이 감싸면서 은지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기다리는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밤들처럼 벚나무 사이를 부는 바람 소리에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웃음소리와 포옹을 꿈꾸며 새들의 지저귀므로 은지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한때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집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늙은 뼈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아침차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정적을 깨고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벨의 날카로운 울림. 은지 할머니는 굳어졌고 주름진 손에 쥔 차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린 것이 너무 오래되어 그 소리가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뛰는 가운데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엄마?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묘하게 먼 듯했습니다. 민준이에요. 은지 할머니의 다리가 풀렸고 넘어지지 않도록 벽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아이, 오랜만에. 민준아. 그녀는 속삭이며 눈에서 눈물이 솟았습니다. 정말 너니? 이어진 대화는 서두른 설명과 넘치는 약속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큰 도시에서의 어려움, 그와 유나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다시 연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뉘우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함께 방문하고 싶어요. 내일 갈 수 있을까요? 은지 할머니는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온다니. 그녀의 모든 기도가 한 번에 응답받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당연하지. 오세요. 그녀는 목소리에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얼마나 머물 건가요? 전화 저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엄마, 민준이 좀 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은지 할머니는 약간의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을 빨리 접어두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래된 한옥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지는 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은지는 무릎의 통증을 무시하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민준과 유나가 있었다. 기억 속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소중한 자녀들이었다. 엄마! 그들이 동시에 외치며 그녀를 껴안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 은지가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약간 억지로 보였고 애정 어린 말들도 연습된 듯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준과 유나는 서로 몰래 눈짓을 교환했다. 마침내 민준이 목을 가다듬었다. 엄마,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계산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모두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이 있어. 유나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우리 많이 생각했어요. 이 집을 팔고 우리와 함께 도시로 오시면 어때요? 은지는 발밑에서 땅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을 팔다니? 수십 년 동안의 추억, 자신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떠나다니? 하지만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맞아요, 엄마. 민준이 주장했다.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이곳이 우리 집이죠. 판매금으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항상 원하던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함께하는 것.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도시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그렸을 때 은지의 마음에는 무게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있었나? 아니면 탐욕이었나? 그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은지는 몰랐다다. 미소와 약속 뒤에 숨겨진 민준과 유나는 증가하는 빚과 파산의 임박한 이협을 안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키운 여자가 아니라 재정적 구원의 가능성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대화가 계속될수록 은지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고 싶은 절박한 욕망과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증가하는 일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방문이 그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의 힘과 지혜를 시험할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은지는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뒤로하고
즐거움과 예로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을 떠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될 날이기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은지 할머니는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접고 보자기에 각각의 소중한 물건을 싸며 그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이 결혼 50주년에 선물한 브로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찻잔,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옷. 은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 안에 친숙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은지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과 유나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유나가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사랑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됐어. 민준이 어머니의 짐을 들었고 유나는 은지 할머니를 자동차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은지 할머니는 뒷창문으로 점점 사라지는 자신의 오래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슬픔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떨치고 아이들과의 밝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지나는 여행은 은지 할머니에게 이상하리만큼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과 북적이는 거리들이 그녀의 고요했던 안동 생활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 아파트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현대적인 부엌에서 김치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직장에서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계속해서 시내를 벗어나 교외로 향하면서 은지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점점 한산해지고 건물들은 점점 낡아만 갔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아들은 유나를 힐끗 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엄마. 곧 보실 거예요. 차는 회색이고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래진 간판에는 헝혼의 평온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 할머니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당신의 새 집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모든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이 말했잖아. 은지 할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유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갑고 무정한 손길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성적이 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엄마를 돌볼 수는 없어. 여기서는 동료들과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은지 할머니를 속에서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눈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그녀를 피하며 서둘러 떠나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한도는 은지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끊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가 모두 처리할게요. 은지 할머니가 항의하려 할 때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님, 환영합니다. 당신을 새 방으로 안내할게요. 은지는 얼어붙은 채로 자녀들이 간호사에게 짐을 빠르게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과 유나는 서둘러 그녀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유나가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몇 분 만에 차가 출발하면서 은지의 자녀들과 모든 희망을 데리고 갔다. 그녀는 필요 없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의 대문을 바라보며 가족 재해의 꿈이 어떻게 이러한 악몽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은지의 충격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어깨를 만졌다. 자, 박 사모님. 방을 보여드릴게요. 어둡게 비치는 요양원의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은지는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은 사랑받지 못한 인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낯선 방에서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배신의 고통은 거의 육체적이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압도적인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그녀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 결연한 의지의 작은 불씨가 반짝였다. 은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집, 돈,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의 한 상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는 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다. 내일, 그녀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은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내일 그녀의 삶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은지가 헝혼의 평온 요양원에서 보낸 첫날들은 길을 멍하게 하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자녀들의 배신의 충격이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른 거주자들은 궁금한 눈길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은지는 멀리 창가에 고정된 눈으로 민중과 유나가 그녀를 찾으러 오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주가 지나면서 은지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요양원 작은 정원의 나무에서 부는 익숙한 바람 소리가 그녀의 옛 집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아니면 매일 아침 주방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이든 은지는 점차 그녀의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식당에서 보리차를 마시던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려 애쓰는 노인 여성을 알아차렸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일어나 여성이 마실 수 있도록 컵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받은 고마운 미소는 어두운 구름을 통과하는 햇살과 같았다. 그 순간 은지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지혜, 친절, 평생 동안 길러진 기술,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 이후의 날들의 은지는 다른 거주자들과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느꼈던 것처럼 잃어버리고 예로워 보였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맑은 오후, 은지는 정원에 작은 그룹을 모아 오리가미의 예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간에 의해 주름진 그녀의 손은 색종이를 접으며 은혜롭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보세요. 그녀가 섬세한 츠루를 보여주며 말했다. 일본 전통에서는 1000개의 츠루를 만드는 사람이 소원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만드는 각 접기 자체가 소원이라고 믿어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각 순간을 충실히 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다른 거주자들의 눈은 새로운 흥미로 반짝였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손을 사용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고 손가락 사이의 종이 감촉은 동시에 낯설고도 이로가 되었다. 오리가미 수업이 정기적인 이벤트가 되면서 은지는 활동을 확장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한국의 전설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구미호, 9꼬리를 가진 여우, 그리고 도깨비, 장난꾸러기 귀신의 이야기는 요양원의 밤을 마법과 미스터리로 가득 채웠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집중해서 듣는 청중에게 말했다. 대나무처럼 우리도 강해야 하지만 유연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구부릴 수 있지만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은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환경에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조용히 지내던 거주자들이 이제는 다음 오리가미 수업이나 은지가 밤에 할 이야기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은지가 헝혼의 평온 요양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밤에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촛불을 밝히고 작은 노트에 글을 썼다. 그녀의 눈은 결심과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빛으로 빛났다. 당신들은 제 집을 빼앗았을지 몰라도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살고 싶은 의지나 사랑할 능력은 빼앗을 수 없어요.
은지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오랫동안 꿈을 잇고 있던 곳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 같았다. 어느 밤, 그녀가 비밀스러운 노트를 정리하고 창밖으로 가득 찬 달을 바라보며 창을 열었다. 그녀는 지혜, 결심, 그리고 약간의 신비로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달은 변하지만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완전한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과 함께 은지는 촛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가 아닌 창조하려고 결심한 미래에 대해 꿈꾸었다. 황혼의 평온 요양원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안동의 가을이 찾아와 나무 잎사귀를 빨강과 금색으로 물들였다. 황혼의 평온 요양원에서 은지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녀의 78년의 지혜를 반영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확신으로 자신의 가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새벽녘의 햇살이 먼 언덕 위로 솟아오르면서 은지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간직했던 하늘색과 연분홍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노련한 손으로 저고리를 여미는 옷고름을 조절하면서 그녀는 평생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느릿하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은지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뜻밖의 요청에 놀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번호판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고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급합니다. 시급해요. 그 다음 날부터 요양원의 일상에는 티나지 않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김 변호사가 은지 할머니의 방에서 수시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은 수군거리며 친절한 할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히 쾌청한 오후, 은지 할머니는 김 변호사를 요양원의 작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가을 꽃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한 그루의 오래된 복숭아나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나무의 황금빛 잎사귀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밝힐 비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약간 몸을 기울이며 얇은 안경 너머로 주의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 은지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멀리 떨어진 기억 속을 헤맸습니다. 가족의 모든 보석을 팔았어요. 대대로 내려온 보물들, 할머니의 옥 목걸이, 엄마의 진주 귀걸이, 심지어 제 결혼 반지까지. 김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깜박였지만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은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과 투자 기금에 대해 배웠습니다. 방에서 몰래 밤을 새우며 공부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와 애잔함이 뒤섞인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작은 씨앗이 자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요. 김 변호사는 그의 안경을 고쳤으며 분명히 감명받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박 여사님? 은지 할머니는 만족스럽고 약간의 슬픔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의 귀에 숫자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이 희둥그레지며 거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군요. 그가 더듬거리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충분해요. 은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둔 것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그들은 잠시 더 조용히 걸었고 떨어진 낙엽 위를 걷는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은지 할머니는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연못 앞에서 게으르게 헤엄치는 오리들을 바라보며 멈추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알다시피 은지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인생은 춤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물속으로 먹이를 찾아 잠수하는 오리를 바라보았다. 제 마지막 춤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기 전에 이 세상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의 무게를 이해했다. 제 유언장을 준비해 주세요. 은지가 이제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요양원 본관으로 돌아가면서 은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공유하고 나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김 변호사가 자세한 지시를 받고 떠난 후 은지는 자신의 방창가에 앉아 정원 위로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어 우아하고 정교한 동작으로 접기 시작했다. 민준, 유나, 그녀가 달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마치 그녀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거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 곧, 아주 곧,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은지는 보자기를 아름다운 연꽃으로 접었다. 그녀는 그것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다. 부활과 순수함의 조용한 상징으로.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누웠다다.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심은 마지막 유산의 씨앗을 알고 있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긴장된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불안하게 비싼 넥타이를 조정했고 유나는 그녀의 금시계를 만지작거렸다. 형제는 기대에 가득 찬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결국 수년간의 소홀함 끝에 보장된 것으로 여겨진 유산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었다. 김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방을 훑어본 후 손에 들고 있는 문서로 시선을 돌렸다. 박은지 님의 유언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 박은지는 제 정신을 가지고 이 유언장을 마지막 뜻과 나의 자녀들, 민준과 유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남깁니다. 형제는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우며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오랜 시간 나의 삶에서 멀어져 있던 나의 자녀들에게 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과 언젠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남깁니다. 민준의 미소가 흔들렸고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물질적 재산에 관하여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내 집 판매로부터의 수익과 수년 동안 모아온 상당한 금액을 포함하여. 민준이 앞으로 기대며 기대에 찬 눈빛을 빛냈다. 모든 것을 헝혼의 평온 요양원에 남깁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다. 민준과 유나는 자신들이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할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준이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다. 어떤 오해가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오해는 없습니다. 박 씨. 기아의 어머니께서는 지시사항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유나가 초기 충격에서 회복하고 앞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얘요? 그녀는 모든 것을 요양원에 남기는 거죠. 우리가 그녀의 가족인데. 김 변호사가 다시 목을 가다듬고 낭독을 계속했다.
이 기부는 황혼의 평온 요양원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 센터는 세대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노인과 청소년이 공유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터무니없어. 그녀가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이 유언장을 이에 제기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를 잠재웠다. 더 있습니다. 그가 문서로 돌아가며 말했다. 기아의 어머니께서 두 분에게 남긴 개인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밀봉된 봉투를 열고 낭독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준과 유나에게.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나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화해할 기회 없이 갔음을 의미합니다. 수년간의 이별로 마음이 무겁지만 제 마지막 행동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제 마지막 몇 달을 겨우 알았던 곳에 제 유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과 동정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처벌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늙은 어머니로부터의 마지막 교훈으로 보세요.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유대,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이 돈으로 만들어질 커뮤니티 센터는 세대를 잇는 다리를 짓고 노인으로부터 배우고 젊은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나와 재연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과도 재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센터가 완성되면 방문해 보세요. 그곳의 활동에 참여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답이 없어도 영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언젠가 여러분이 제가 남긴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 김 변호사가 편지를 읽는 것을 마치자 방 안의 침묵은 만져질 듯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법적인 세부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준과 유나가 조용히 일어서면서 그들의 어머니의 말이 주는 무게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질적인 유산을 기대하며 왔지만 더 가치 있고 훨씬 무거운 것을 안고 나갔다. 은지의 사랑, 용서, 그리고 지혜의 유산. 안동시는 그들의 작은 혁명이 벌어진 내 벽 너머에서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전체 커뮤니티가 박은지의 마지막 무도회의 영향을 느낄 것이다. 그 가을 아침, 안동지방법원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모든 이들을 짓눌렀고 박은지의 유언장에 관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비싼 정장을 입고 쓴 표정을 한 민준과 유나가 그들의 변호사와 속삭이며 논의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황혼의 평온 요양원의 다양한 노인들과 직원들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손짓을 하며 기다렸다. 김 판사, 나이든 눈이 날카로운 중년의 남자가 망치를 두드려 방을 잠재웠다. 우리는 박은지의 유언장 이해 제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방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선포했다. 청구인 민준 박과 유나 박은 그들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제 그 주장을 들을 것입니다. 민준과 유나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비싼 넥타이를 조정했다. 판사님, 그가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고인 어머니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정신 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양원에 남기고 친자식들을 완전히 배제한 결정은 명백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요양원 그룹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김 판사는 심각한 시선으로 곧 그들을 잠재웠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박 씨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의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자주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동안 민준과 유나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고 때때로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죄책감과 탐욕이 섞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은 주의 깊은 판사에게 눈에 띄었다. 자식들의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요양원의 법률 대리인이 일어섰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을 한 젊은 여성이었다. 판사님, 그녀가 시작했다. 저희 첫 번째 증인, 황혼의 평온 요양원의 수간호사 이수연 씨를 부르고 싶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완벽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증인석으로 걸어왔다. 선서를 한 후 그녀는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박 씨가 우리 요양원에 오신 첫날부터 그녀를 돌봤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제가 그녀를 알게 된 모든 시간 동안 혼란스럽거나 치매의 징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지 씨는 저희가 가진 가장 또렷하고 활동적인 거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간호사는 은지가 조직한 활동들, 오리가미 수업, 이야기 들려주기 세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쳤다. 그녀의 마음은 친절했고 정신은 날카로웠습니다. 하나 뒤에 하나 요양원의 증인들이 나왔다. 노인 거주자들은 은지가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연민과 지혜를 묘사했다. 각 증언은 그녀가 단지 또렷한 정신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비범하게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렸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85세의 최 씨가 증언을 위해 일어섰을 때였다.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결연히 증인석으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것, 그가 은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만든 섬세한 츠루 오리가미를 펼치며 말했다. 은지 씨가 저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채 씨, 이 종이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채 씨는 잠시 멈추고 민준과 유나를 직접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 더 명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민준과 유나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김 판사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눈이 좁아졌다. 모든 증인의 증언을 듣고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김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준비했다. 법정은 안전한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법원, 판사가 그의 깊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은지 씨가 그녀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뛰어난 정신적 능력과 명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주장은 기각됩니다. 요양원 그룹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민준과 유나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하지만 김 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그의 목소리가 더 엄격해지며 계속했다. 이 법원은 청구인 민준 박과 유나 박이 그들의 고인 어머니에 대해 행한 방치와 잠재적인 재정적 착취에 대한 불안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길을 찌를 듯했다. 민준과 유나는 공포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따라서 판사가 계속했다. 박은지의 유언장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은 민준 박과 유나 박에게 사기 시도와 도덕적 피해에 대해 황혼의 평온 요양원에 상당한 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떨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요양원 그룹의 박수와 감동의 눈물이 섞인 소리로 방이 폭발했고 민준과 유나는 패배감에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최 씨는 여전히 오리가미 츠루를 들고 민중과 유나에게 다가가 은지의 자녀들에게 놀랍도록 상냥하게 그것을 건넸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유산은 돈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중과 유나는 종이로 만든 섬세한 새를 바라보며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행동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법원을 떠나면서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크기가 드디어 그들에게 닿았다. 그러나 은지의 유산은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며 사랑, 용서, 그리고 연민의 변혁적인 힘을 모두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아침 햇살이 은지 벚꽃 커뮤니티 센터, 새롭고 따뜻한 분위기의 현대적인 건물을 황금빛으로 비춘다. 이곳은 이전에 노인 요양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한때 소홀히 다루어졌던 정원은 이제 만개한 벚꽃과 게으르게 헤엄치는 잉어들이 있는 작은 연못이 있는 색색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은지의 청동상이 평화롭게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녀의 손은 마치 곧 또 다른 종이접기 수업을 시작할 것처럼 부드럽게 접혀 있다. 그녀의 발치에는 센터의 모토가 된 문구가 반짝이는 팻말에 적혀 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메마른 흙에서도 꽃핀다. 센터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운다.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85세의 김 여사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서예 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보세요. 그녀가 종이 위에서 붓을 움직이며 말한다. 각 획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처럼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죠. 서로 나누는 작은 친절함에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90세의 역사 교사 출신 박 선생님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눈은 살아온 지혜로 빛나고 젊은이들은 집중해서 듣고 질문하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흡수한다. 식당은 커뮤니티 카페로 변모했고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식사와 웃음을 나눈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노년의 한 여성이 김치를 자르는 것을 돕고 대학생들은 은발의 노인으로부터 인생 조언을 경청한다. 센터의 이사인 이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는 은지의 유언이 낭독된 날을 기억하고 초기의 불신과 이후의 모두를 하나로 묶은 목적 예식을 회상한다. 은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만드는 곳입니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가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액자에 담긴 은지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춘다. 그 사진에서 은지는 요양원의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일 전에 찍은 것이며 그녀의 눈은 그녀의 마지막 해에 닥친 상황을 부정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다. 밖에서 분주한 거리에서 두 개의 익숙한 얼굴이 멀리서 센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민중과 유나는 걱정의 주름이 얼굴에 깊게 패인 채 망설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들은 몇 분 더 그곳을 바라보며 그들의 어머니가 만든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생명력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무게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후회가 그들의 처진 어깨에서 드러납니다. 멀어지려는 그때 젊은 자원봉사자가 센터에서 나와 전단지를 들고 접근합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를 둘러보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 그녀가 전단지를 제공하며 말합니다. 민중과 유나는 수치심과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늦게나마
영예롭게 하는 기회가. 아마 다른 날에요.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전단지를 받습니다. 형제가 멀어짐에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벚꽃잎을 공중으로 날리며 그들 주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센터 안에서 은지의 동상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녀의 사랑과 용서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은지 벚꽃 커뮤니티 센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변혁적인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의 이야기는 계속 영감을 주며 한 사람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지고 변화시킨 삶에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가족 사랑의 복잡성, 인간 정신의 회복력, 그리고 오직 삶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지혜의 말 채널에 구독하세요.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고 우리가 공유하는 말 속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